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분위기인데요. 통화정책 결정과 함께 한은이 새로 내놓게 될 내년 경제 전망치는 얼마나 떨어질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내일 금통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 뭐 다들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준유예가 3.25%포인트가 되는데 3.25%가 되는데 자, 혹시 뭐 이변은 없을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광석 실장님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죠. 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물가 정점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환율 저점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 주요국들이 다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빅스텝 0.5%포인트에서 내일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로 속도를 조금 조절할 것 같다. 우리 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3%잖아요. 지금 3.25%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초에는 뭐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긴축 기조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환율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1,400원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한때 좀 1,300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1,300원 한 40원, 60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환율도 뭐 생각보다 좀 안정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율.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이번 달 4.2%로 전달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어요. 0.1%포인트. 아, 11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월에 4.3이었거든요. 4.2. 근데 뭐 소폭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환율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긴축 기조에 대한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가계 부채가 지금 많다는 얘기들, 예. 또 기업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뭐 힘을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0.25% 올리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한 70% 이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1년간 물가 상승 전망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11월에 그렇습니다. 조금 떨어졌다. 예, 상당히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두 분이 베이비 스텝을 전망하셨는데 전망치는 그렇고 금통위원이라면 본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결정할까요? 네, 저는 베이비 스텝이 맞다라고 맞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행동 자체가 물가 잡겠다고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물가 상승세가 아직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3.25%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라면 충분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리는 것보다 이 정도가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폭을 얼마만큼 가져갈까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또 이쪽이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금통위 위원들이 가장 심도 높게 논의하는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시스템 경기 리스크라면? 침체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 안정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 행위를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채권 시장에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예.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채권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소화가 안 되는 투자자를 못 찾는 그래서 채권 시장의 불안 이게 말 그대로 금융부실이라든가 기업의 연쇄부도 그러니까 연착륙은 괜찮은데 경착륙 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금시장 상황을 생각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서 교수님 금통위원이라면 어떤 결정 내릴까요?
글쎄요, 뭐 김광석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 3.5%로 인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빅스텝을 되는데요. 밟아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가계부채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되는 또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두 가지 점이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24일 금토일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2월 달에 또 연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그 연방 기금 금리 상당 기준을 보게 되면 4%, 네. 우리나라 3% 1%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번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되면은 1% 이내로 이제 들어올 거다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도 환율 안정화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2월 달에 그러면 1%더 벌어진다 생각하면 1%포인트 더 벌어진다 생각하면은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0.25%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미국이 생각하는 적정금리를 뭐 5.25% 경우에 따라서 뭐 그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지만 예. 뭐 지금 7%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반기까지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미국 기준금리에 비해서 뒤처진 속도로 따라가는데 급급한 상황이라 그러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내금 이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올릴 거면 우리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좀 기준금리를 최대한 좁혀가면서 어쨌든 미국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사실은 최대한 좀 좁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물가만 생각하면 3.5%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되더라도 만장일치는 안 될 것 같군요. 두 분 의견 들어보니까. 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속도 조절을 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갈 거냐, 네. 얼마나 오를 거냐, 아까 7%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기준으로 미 연준의 연방 기금금리, 기준금리 최고 수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마 이 금통위 위원들이 혹은 FOMC 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찰해야 될 여러 지표들 중에 예.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 금융 리스크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님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인데요. 지금 FOMC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연준 위원들도 저마다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기 주를 더 관찰한다든가, 누구는 또 금융시장을 더 본다든가, 누구는 물가만을 본다든가 이렇게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컨플릭이 생겨난 것 예. 이게 11월부터거든요. 아. 11월 FOMC부터. 네. 굳이 따진다면 그 전까지의 FOMC 회의 동안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자이언트 하자 이렇게 동의했던 것이고요. 예. 11월부터 좀 다른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매파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비둘기파적인 생각이 있고 이게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입증해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갈등이 시작됐다. 논쟁, 디베이트가 시작됐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제 12월부터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자이언트 하다가 12월에는 빅 스텝 0.5. 그리고 내년에는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0.25, 0.25. 그렇죠. 그렇게 해서 5% 정도. 최고 5%로 갈 것 같다. 그게 23년 2분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한번 하고요. 예. 그리고 23년에 1, 2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고요. 이때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2분기에 한 번 더 하거나 그 정도로 해서 제 생각엔 내일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스텝을 3번 정도 하는. 3번. 예, 그래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우려사항이 됩니다. 예. 자금 유출이라든가 우려사항이 됩니다만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채권 시장 불안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 실장님은 미국은 최고 금리가 한 5% 수준 내년 2분기, 우리는
3.5나 3.75% 정도 2분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0.25를 한 3번 정도. 미국은 0.5%를 한 번 하고 0.25를 2번 정도. 네. 조금은 아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예. 총재겠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워낙 그런 그분- 분들에 비하면 조금 비둘기파네 우리 김 실장님. 그렇습니다. 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현실적으로 미국도 지금 상반된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워낙 극단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5%에서 5.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그 메리 데일리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한 5.25%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5% 이상은 될 거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는 이유와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뉩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예.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주택 경기가?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는 게 많이 언급되는 주택 경기 지표인데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전월 대비 한 4.2% 정도 감소했고 전년 대비로는 8.8%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주택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모기지 금리, 예. 이 모기지 금리가 한 7%까지 갔던 게 지금 6.6%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주택 경기에 대한 불안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연준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걸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고금리 예. 영향이 이미 많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아까 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의견은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가와 고용을 보죠. 고용. 예. 네. 근데 이제 노동 시장에서 고용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타이트하다는 거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11월 첫 네. 주인가요?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그 전주 대비 한 4천 명 줄어가지고 22만 2천 명으로 나타났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많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초에는 빅테크사들 뭐 아마존이나 네. 트위터 이런 데 뭐 감원한다고 제가 얘기하고 궁금했습니다. 이제 금융권들도 감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지표가 나왔고 그래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3.7% 정도 되거든요. 낮은 수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올릴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네. 1.3%로 뭐 최근에 아주 역대급 기록을 기록했다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라고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반영하죠. 예.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비 수요가 아직도 견조하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를 더 올려도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 이런 벌써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고용이나 소비 쪽은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 지금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용 시장에 그러면 수급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 괜찮은 거예요? 영향 미칠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23년에 그 성적표를 받아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실업률 지표. 예. 그러니까 원래 항상 고용이 경기의 가장 끝자락에 발생하는 뒤에 수행 나오는 지표입니다. 심리 지표가 선행 지표고요. 경기가 안 좋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죠. 그리고서 뭐 해고 발표라든가 희망퇴직을 받죠. 근데 실제 이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좀 깁니다.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취업자가 아닌 실업자로 변화돼서 통계에 잡힐 때는 3개월 정도 경기의 후행에서 발생하고요. 예. 그리고 그 고용 지표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쯤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돼요. 예.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게 전월 고용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1월에 단행한 정리 해고와 관련된 결정문, 그럼 이것이 진짜 실업자로 전개되는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는 그 구간은 한 3개월 후에 나타나고요. 그것이 반영된 실업률 지표는 역시 그 다음 달에나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경기 침체라는 그 징후를 못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업률만 보고는 금리 인상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을 펼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 타임렉이라는 게 이번 11월에
FOMC 성명서에 타임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실제. 왜냐하면 금리 인상 행위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를 정확히 분석해보고 금리 인상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말 자체가. 예. 그런 식으로 고용 지표는 후행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면 먼저 그 고용 지표를 전망해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효과가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통계로 잡히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고 이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걸 예상을 해서 좀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군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고 우리가 기준금리 차이가 아까 지금 1%냐 더 벌어지느냐 아니냐 시차가 좀 다른데 한 1% 이상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영향은 지금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연방기금리 상당 기준을 보면 1%포인트잖아요. 네, 우리 근데 이제 지금 11월 달 기준을 보게 되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기조를 많이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8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많이 유지를 해서 예. 주가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서 2,400포인트대 유지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증시에서는 하루 팔고 하루 또 사고, 그러니까 순매수와 순매도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진행되는 양상인데 11월 셋째 주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 1,43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달 셋째 주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조에 대한 우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 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좀 대안 시장으로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뭐 약간 그 이제 시진핑 3기 출범하면서 뭐 향후에 어떤 경제에 대한 뭐 우려, 그런 증시에 대한 부정적 판단 그런 것 때문에 대안 시장으로 아시아 증시로서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된 경향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셀코리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가능성에서 보면 글쎄요 환율 이슈와 외국인 투자 자금의 동향은 좀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물론 물가에 신경 써야겠지만 참조할 사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금리 차, 아까 환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 결정에 상당히 지금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네요. 자본 유출입 관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지금은?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실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예. 역사적으로 보면 자금 유출이 더 많을까 유입이 더 많을까 저도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출이 더 많지 않았어요? 유입이 더 많습니다. 유입이 많았어요. 예. 거꾸로 우리가 걱정하는 보통 것보다. 오히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직전 약 6개월 동안 그 전에 유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리 나가나? 미리 나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의 이동은 심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유출이 많이 일어났고요. 실제 역전이 되고 나서부터는 순유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를 그래프를 보여주셨었는데 예. 이 그래프만 보면 이 기준금리 역전과 순매수 매도의 그 어떤 관계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상관관계가 그렇죠. 높지 않다. 그만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겠네라는 상식보다는 예.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경제 입장에서.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만을 놓고 금리 격차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채권 시장이나 다른 리스크를 더 챙기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말씀하신 그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물가 잡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수입 물가.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3개월 전 수입 물가 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입해온 그 원자재 가격이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고 그게 유통돼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격차가 있는데 수입 물가를 못 잡으면 소비자 물가를 못 잡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강달러를 유지해왔던 것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꺾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요.
이 수입물가 지수를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재미있게도 이 달러 기준의 수입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찍었습니다. 최근이. 저도 그래요? 이 통계 직접 계산해보고 달러.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기준 수입물가 지수가 나름 높은 거고요. 네. 이 달러 기준으로 수입물가 지수를 환산해 보니까 강달러 때문에 오히려 수입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강달러가 꺾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잡는 데 훨씬 유리하기 도움이 때문에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달러 환율 문제 때문에 빅스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상대적으로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환율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내년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내년 경제 성장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물가에 대한 금리 인상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에 상당히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8월 달에 이미 올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1%로 발표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7%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수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미리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국내 네. KDI, 그다음에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는 각각 1.8%, 1.7%로 보고 있거든요. 1%대 예, 2% 밑으로 떨어진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IMF나 네. OECD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낮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외 기관들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서 뭐 1%까지는 보지 않는데 2%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간 금융 기관들이나 KDI는 지금 1.8%로 본다는 거 보면 한국은행도 1% 후반대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물가 상승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지금 5.7%이기 때문에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그 물가 상승률 전망은 조금 이제 소폭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뭐 예상인데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문별로 투자 뭐 수출 관련된 분야에서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 2%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수정 전망, 우리 경제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예상을 한국은행이 내놓겠죠? 네, 저는 이미 지난 10월에 경제 전망서 낼 때 1.9%로 한국 경제를 전망했고요. 네. 네, 한국은행도 기존의 전망치를 냈던 게 2.1%인데 네. 여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전망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로. 근데 전망 시점이 대략 한 3, 4개월 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때로부터 약 3, 4개월 동안 안 좋은 요인들이 더 많이 등장했죠. 그렇죠. 강달러가 나왔고 고물가가 또 나왔고 그거 잡기 위해서 또 고금리 또 채택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요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3개월 정도 후에 발표하는 이 한국은행의 또 전망치도 그 이후에 그 안 좋은 요인들을 또 반영해서 수정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 이 정도로 전망하지 않을까. 책에서 생각을. 전망하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거.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수정 전망치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고요. 네. 앞에 OECD 성장률 전망치도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보면 21년 12월 기준으로는 2.7이었는데 계속 2.5, 2.2, 1.8%로 OECD조차도 이렇게 낮춰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계속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많이 등장한 그러네요. 거죠. 내년 좋은 성장률. 요소들이 더 등장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금통위 금리 결정과 내년 경제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